자, 캐나다가 이제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정도로 몰린 겁니다. 정치 위기로. 그럼 캐나다가 그러냐? 또 다른 좌점 정부가 하나 있죠. 뉴질랜드. 아까 보셨지만 뉴질랜드 하루에 몇 명 발생 안 해요. 근데 엄청나게 국가가 통제합니다. 하루 확진이 수십 명에서 한 700명 선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 수백 명에서 한 7천 명 선일 거예요. 우리 만 명, 우리보다 인구가 작으니까 그 인구 비례로. 그런데 뭐 국민 통제를 어마무시하게 하죠.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질랜드의 그 정부 통제에 대해서, 정부의 공포 통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위대가 하카 댄스를 추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혓바닥 뽑고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하카 댄스죠. 이거를 추면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원래 하카 댄스가 어떤 건가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재미삼아서 한번 잠깐 보세요. 예, 참고로 이제 뉴질랜드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워크 페미니즘, 워크 LGBT가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저런 그 원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원주민이 현대 문명 속에 이렇게 쫙 한꺼번에 땡겨지면 그 원주민 남성들이 현대 문명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코올, 가정폭력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요.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원주민만 그러냐. 뉴질랜드의 남자들이 좀 저런 게 심한 모양이에요. 워낙 그 풍광이 좋고 아름답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지 거기 영향이 받아서 그런지 그 여성운동이 지나치게 이제 그 공격적이 돼서 뭐 남자들은 숨도 못 쉬고 사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깨자좀이 그 아주 그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결합을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 쪽에서 찍은 영화들 보면 굉장히 그 남혐, 그 다음에 그 여성으로서의 프라이드, 자존심과 여성적 이게 아주 일방적 시각에서 찍은 그러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실제로는 독립성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뭘 한다. 이거 옛날 영화도 그래요. 한 30년 전에 나온 그 Once Warriors, 한때는 전사란 영화도 그러고요.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셔서 뉴질랜드 미드 한번 보세요. 뉴질랜드 미드 보면 그런 영화들의 상당수가 그런 걸 밑바닥에 깔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변태거나 마약 중독이거나 그 다음에 그 가정폭력이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그러면서 여성과 하나도 커뮤니케이션할 능력도 없고 무책임하고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착취당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이런 세팅으로 시작해서 그런 세팅으로 끝나요. 제가 본 뉴질랜드 드라마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Top of the Paradise인가 뭐 그런 영화도 그랬고요. 30년 전에 Once a Warriors도 좀 그런 편이고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저는 뉴질랜드 우리 여기 시청자님들 중에 저희 뉴질랜드 저기 계시는 교포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부는 것 같으면 댓글에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세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영화들이 다 저럴까? 한국 영화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앞으로만의 기생충에
오징어 같은 영화만 계속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변태적인 사람으로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담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회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 여성 일변도의 그런 그 남혐에 가까운 그 아주 공격적인 페미니즘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시위 보면서 그 마오리 하카족 시위, 하카족 댄스를 하면서 남자들이 시위하는 거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거세돼 있는 그런 거의 거세돼 있는 혹은 남성성이 거의 무력화돼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도 나타나는구나. 다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죠. 우리 그 아기상어, 뉴질랜드에서 이제 뭐 이제 시위 진압 경찰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처럼 의경을 동원해서 그걸 인해 장벽을 세워서 버퍼링을 하는 그런 게 없죠. 광주 때 왜 공수부대가 투입됐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공수부대 부마 때도 투입됐어요. 왜 그러냐. 그때 의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전투경찰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 전투경찰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데모 진압 경찰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일반 형사, 일반 교통경찰이 데모를 진압하러 이거 쓰고 데모 진압복, 투구 쓰고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의 숫자는 제한돼 있잖아. 그럼 누가 나가야 되냐고. 그 다음엔 군인이 나가는 거예요. 곤봉 들고. 그러니까 저게 없는 거예요. 그 전투경찰, 우리 전투경찰이 말하자면 그 데모대를 과격하게, 그러니까 과격하다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막 그냥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혹은 선 넘으면 총을 발사하고 이런 그 과격한 물리적 충돌 없이 데모대를 밀고 당기면서 완충 역할을 해준 게 우리 전경이라고요. 그게 83년인가부터 생겨요. 저기 전두환 정부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데모대가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공수특전단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부마 때도 그랬고요. 광주 이전에 이미 광주를 꼭 무슨 제가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마 때 이미 79년도 10월 달에 이미 공수특전단 나갔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이제 전경이 없죠. 그러면 저렇게 시위가 붙으면 저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이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충돌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경찰 쪽에서 음악을 트는 거예요. 음악을 물론 이제 음악 사용료 내고 틀겠죠. 근데 그 중에 음악이 하나가 한국에서 원래 이제 그게 미국 쪽인가 뭐 서양 쪽의 그 동요인데 그걸 한국에서 잘 리메이크해서 그 성공시킨 아기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기상어를 들으면서 이 백신이 아니라 그 정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반대 시위가 진행되는 그 모습을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의사당 바깥에서 이미 뭐 이렇게 수백 명이 이런 그 으슬으슬한 날씨에도 이 천막 쳐놓으면서 계속 천막 치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제어하냐? 왜 이런 식으로 제어하냐? 근데 이런 보면은 여기에 그 영감을 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런 시위 있거든요. 영감을 준 그 시위는 어디냐면은 캐나다 온타리오 시위입니다. 캐나다 그 수도 온타리오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타와에서 펼쳐지고 있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다. What fails to kill me only makes me stronger.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던진 화두는 뭐냐면 공포 통제냐 냉정 자율이냐 자율 냉정이냐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던진 화두인데 가만히 2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좌파가 퍼뜨리는 공포 통제가 대세였죠. 그리고 이 공포 통제가 딱 나오니까 야 이제
이게 이제 다 멈춰갖고 이제 뭐 전부 기본소득으로 정부가 돈 찍어서 나눠주고 완전히 경제활동 풀 스탑했다가 다시 시작해야 돼서 Great Reset 위대한 그러니까 심박동 정지, 심장 정지했다가 다시 소생시키는 것. 그 얘기 공공연하게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2년 전부터.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자들까지 나서 가지고 그 중국의 무지막지한 록다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유의미한 케이스다라는 식으로 칭찬해 줬죠. 남의 집 저기 아파트 문은 용접시키고 거기다 강목 받고 그다음에 집 밖으로 뭐 월급만 내서 나오면은 두들겨 패고 잡아가고 이 방식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잘 컨트롤하고 있다. 뭐 코로나를. 그런 식의 칭찬을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국을 해줬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백신 개발을 무지하게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1년 만에 사실 백신이 나온 건데 저게 2020년 내에서 2020년 12월에 사실상 3상 통과하고 2021년 초에 2020년 12월에 백신이 미국에서 FDA 오케이 냈죠. 그러니까 11월 대통령 선거 지나서 2020년. 그러니까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백신이 나온 거예요. 20년, 21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 백신의 이 개발 속도, 보급 속도를 이제 워프 스피드, 이때 워프이라는 건 뭐냐면 4차원 공간 이동, 그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그 시공간을 건너뛰는 이동, 그걸 워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 그랬죠. 이름을 붙일 때. 그리고서 백신을 저렇게 서둘렀죠. 트럼프가. 저는 저게 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고로 세뇌 탈출이 2020년 4월부터 저렇게 서두르면 백신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입도선매해라라고 충고를 했음에도 백신이 나오고 나서 4개월 후에서야 2월 달에 돼서야 2021년 백신 도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국력이 있고 달러가 있고 잘 사니까 늦게 추진한 것 치고는 꽤 많은 물량을 또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나서서 꽤 많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서 했는데 그때 물량이 딸리니까 그 제약사가 권장하는 그 간격을 벗어나 가지고 막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제약산 4주인데 제가 10주인가 12주 만에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백신 돼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오미크론 파도 초기에 유럽과 달리 사망률이 높아졌던 거예요. 요새는 다시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백신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3차 부스터 맞을 때 이제 논문 뒤져가지고 아제와 아제를 mRNA 중에 파이저나 모더나 둘 중에 뭐가 더 어차피 교차 접종이니까 뭐가 더 효과를 높이냐. 저는 이제 백신에 대한 뭐 특별한 그 몸에 이상 반응이 없으니까 없을 거라고 좀 믿고 있고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어 논문 뒤져서 모더나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모더나를 고집을 했습니다.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그래서 날짜 조정해서 모더나를 맞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의학적 논문으로는 거의 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백신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부작용이 많이 보고돼 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면 백신 안 맞을 자유가 있어야 된다. 안 맞는 사람한테도 과도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백신 패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그 백신 패스를 검증하는 방식도 온라인 연결이 아니라 현장의 매니저가 눈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 저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은 그 억지로 백신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아동은 마스크 내려야 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은 그건 부모가 선택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아동은 이거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대충 제 입장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백신이 오미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봐요. 이게 그 호흡기 질환은 그 백신이 감염을 퇴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바이러스가 달라붙은 상태가 이미 감염이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들어와서 달라붙은 거 어떻게 달라붙은 다음에 어떻게 번지는 걸 막는 건데 이 여러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제 백신 부스터까지 맞았을 때 오미크론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 논문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오미크론이 이제 기저질환이 없고 그다음에 저기 그 노령층이 아닌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뒤집기가 본격화되는 거죠. 즉 백신 파워와 바이러스 변이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이제 머리가 냉정해지니까. 그래서 좌파의 과도 통제에 대한 전면적 반발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깨자점 글로벌리스트들의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 방역, 코로나를 이용한 사실상의 독재성 통제, 이것이 이제 허물어져 간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개인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자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코로나를 털고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성숙해지지 않았냐. 우리나라 사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 자율과 통제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이 반중 정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있죠. 이거 우리는 바로 중국 옆에 사니까 특별히 더 그러죠. 이건 중국의 책임이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신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모든 그 정치는 선거로 통하고요. 모든 선거는 정당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힘을 그 밑바닥서부터 그 바꿔 나가야 이 싸움을 이깁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시민의 그 정치 문화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이 직접 이걸 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당당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바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정당당은 이 공명선거 참관 감시 운동의 무결선거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의 마이초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